자, 반갑습니다. 알파프로 가족 여러분, 정태근 전문가입니다. 7월 15일 두 번째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송 종목은 진원생명과학입니다. 그리고 방송 말미에는 히든 종목이 공개가 됩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고요. 방송 보시고 난 이후에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진원생명과학, 한때 코로나 시즌이 진행되게 되면서 이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도 시세가 상당히 좀 강력하게 났습니다. 이것도 2,200원대에서 58,800원, 거의 뭐 30배 정도? 요것도 한 30배에서 가까운 상승이 나는데, 그만큼 이제 코로나 때 이런 식으로 급등했던 종목들이 많고요. 그리고 항상 이 코로나가 상당히 심각했다 보니까 2년 동안 지속이 되다 보니까 뭐 이런 현상이 나왔던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원래는 진단키트로 출발했었다가 결국 뭐 치료제라든지 음압병실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까지도 확장이 됐었는데,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치료제 관련돼서 일단 시세가 좀 강력하게 났던 종목입니다. 작년 7월달 이후에 좀 많이 쉬었어요. 58,000원 했던 주가가 많은 대부분까지 하락을 하게 되면서 이것도 이제 한 85% 정도 주가 조정이 일단 이루어진 상황인 거죠. 85% 고점 대비해서 85%가량 주가 하락이 나온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아시겠지만 또 최근에 코로나가 계속해서 또 확진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시 또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코로나만 발생이 됐다라면 아마 이렇게까지는 또 부각이 안 됐을 것 같아요. 최근에 원숭이 두창이란지 급성 간염이란지 또 새로운 또 바이러스들이 발생되게 되면서 코로나가 얼떨결에 다시 또 상승이 제가 볼 때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현재 잘 아시겠지만 BA.2.75 이래가지고 새로운 또 변이가 발생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전파력도 세고 면역 회피 성질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 이거 기사 좀 제대로 썼으면 좋겠어요. 면역 회피 성질, 이거는 우리나라 몸속에 있는 이 바이러스 자체가 면역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잘 생각해 보세요. 작년에 감기 걸렸다고 올해 감기 안 걸리는 거 아니죠. 이게 바이러스라는 것 자체가 계속 변이가 돼요. 변이가 되는데, 기존에 알고 있던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 몸이 면역체계가 발동이 되면서 이거를 방어를 하지만, 이 새로운 바이러스가 오게 되면은 몸 면역체계도 처음 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 노이즈가 발생될 수밖에 없어요. 대응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이러스 자체가 면역 회피 성질이 있다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어폐가 좀 있다라고 봐요. 모르는 바이러스가 들어왔는데 당연히 면역체계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되는 거지, 바이러스 자체가 면역 회피를 한다? 이건 좀 아니라고 좀 봅니다. 그리고 전파력, 바이러스가 당연히 이걸 뭐 생명체라고 하게 되면 어폐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생명체라고 보게 된다면 지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살아야 되면 변이가 계속 발생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전파력이 높아야 되겠죠. 새로운 숙주를 계속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파력이 세지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봐야 될 것 같아요. 감기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전히 신종플루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전파력이 높고 면역 회피 성질이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고, 이걸로 해서 겁을 안 먹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결국 중요한 건 중증화율입니다. 중증화율. 물론 이게 전염력이 높기 때문에 아마 확진자는 계속 나올 겁니다. 더 많아질 거예요. 기존의 뭐 델타라든지 오미크론이라든지 이거와 다른 또 새로운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또 확진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또 감기에 걸릴 수가 있는 거죠. 코로나에 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본다라면은 또 감기에 걸렸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안 위험하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판단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결국 치사율이 올라가느냐, 중증화율이 올라가느냐, 이게 결국은 제가 볼 때는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본다라면 지금 확진자만 늘어나고 있다는 것에서 너무 겁만 안 먹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러면서 이제 뭐 백신이란지 뭐 이런 것들은 뭐 항바이러스 치료제 이런 것들은 저는 솔직히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변이가 되니까요. 변이가 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감기약을 먹는 것처럼 증상에 대한 치료제를 개발하는 게 좀 더 낫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뭐 렘데시비르 같은 것들이 그런 작용을 했었죠. 그래서 진원생명과학이 이제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치료제가, 저는 그래서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봐집니다. 이게 경구형 저분자 면역 조절제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먹는 치료제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면역 조절제 같은 경우에 어쨌든 염증 완화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염증 완화제.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몸속에 들어가게 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몸에 있는 면역체가 충돌을 하게 되면서 이 충돌 과정에서 발생되는 사이토카인 폭풍 현상이 염증 현상입니다. 이 염증이 가볍게 가라앉으면 괜찮은데, 이 염증이 확장이 되게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 혈관에 피가 왔다 갔다 하게 되면서
장기에 산소를 공급하거든요. 근데 염증이 완화지게 되면은 이 염증 현상으로 인해서 혈액이 굳어지게 되고 이 혈액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서 장기에 제대로 된 산소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서 장기가 괴사가 되고 사망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게 중증화로 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적어도 염증성 사이토카인 폭풍 현상, 그러니까 염증 현상 요거만 예방이 잘 된다라고 하더라도 어찌 보면은 말 그대로 면역 체계를 만들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T세포가 발동을 하게 되면서 몸에 들어온 바이러스와 싸울 수 있는 면역 체계가 될까요? 이걸 만들 때까지 시간을 좀 벌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한국 BNC니 뭐 SK 바이오사이언스니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진원생명과학이 제가 볼 때는 좀 더 신빙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결국에 신종플루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타미플루라는 치료제가 나오게 되면서 종식이 돼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초적으로 이 바이러스를 타겟을 하는 것보다는 이 바이러스에서 발생되는 이 치료제, 증상 치료제 이게 좀 더 저는 개인적으로 신빙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쪽으로 아예 변이 바이러스를 백신으로 치료제를 막지 못할 거라면은 저는 그냥 증상 치료제, 감기 보면은 감기 걸린 증상 치료제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차라리 증상 치료제를 만드는 게 저는 좀 더 낫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이제 확진자가 또 얼마나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계절에 상관없이 또 확진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또 테마가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SK 바이오사이언스처럼 많이 오른 것보다는 차라리 이제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SK 바이오사이언스보다는 진원생명과학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원초적으로 저는 접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접근 안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시장에서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진원생명과학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히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든 종목입니다. 히든 종목은 어제 이 241선을 돌파를 하게 되면서 이 장기 추세가 일단은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장기 추세는 장기 성장성과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장기적으로 기업의 펀더멘털이 좋아진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 차트적으로는 241선을 돌파하는지 여부가 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41선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 대응할 때는 꼭 241선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 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는 이평선에 대한 대응을 할 것인가 가격대에 대한 대응을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있는 종목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화면에 보신 바와 같이 2020년 5월달부터는 지금 아래쪽으로는 22,000원 위쪽으로는 32,000원이 저항대 구간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22,000원과 32,000원 사이의 박스권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대 대응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이평선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뭐 이평선 대응을 하던 뭐 가격대 대응을 하던 무방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상승의 출발점인 골든크로스를 5월달에 만들어서 상승으로 진행됐고 1차적으로 241선 장을 받고 이로 인해서 기술적인 조정과 시장 하락이 맞물리게 되면서 가격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22,000원을 지지를 해주게 되면서 다시 상승 쪽으로 전환이 됐고 골든크로스가 났고 241선까지 돌파하는 계기가 나왔다라는 거죠. 이렇게 본다라면 이제 박스권 상단 이제 32,000 부분까지는 적어도 접근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 좀 봐지고요. 1차 분기점으로 일단은 첫 번째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32,000원을 분기점으로 일단은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2,000원까지만 보더라도 적어도 10% 이상의 수익이 일단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기점은 32,000원이지만 이 목표 주가는 일단 36,000원으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2,000원까지 한 10% 일단은 보고 여기에 만약에 돌파가 되게 된다라면은 36,000원까지 보게 되면서 조금 더 수익률을 좀 극대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 분기점은 32,000원 그리고 목표 주가는 36,000원 제시하게 되면서 이 종목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알파프로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